지금은 연예인들의 연예인이 된 슈퍼스타 티모시 샬라메지만 학창시절 그는 범상치 않은 괴짜였습니다. 하루는 수학선생님이 확률과 통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A4 용지 몇 장에 걸쳐 진지한 보고서를 써왔지만 티모시는 자기가 스타가 될 확률을 랩으로 표현해보겠다며 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왔죠. The probability you see me on TV 1000 trillion%. Statistics. 선생님은 이 뮤직비디오를 혼자 보기 아깝다며 수업 시간에 틀어줬고 친구들은 티모시의 발랄한 끼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끝나자 선생님은 티모시를 가리켜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더니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온 발상이 대단하다며 그에게 과제 점수 D+를 줬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춤추고 노래했으니 노력만큼은 가상하다며 간신히 낙제점을 면했죠. 이 영상은 훗날 티모시가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을 때도 계속 그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웬만한 유명 토크쇼에서는 티모시를 불러다 놓고 이 흑역사 영상을 공개하며 잊을만하면 다시 한번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티모시의 리액션은 언제 봐도 늘 보는 맛이 있었죠. Let us see the probability you see me on TV. 이렇듯 티모시는 학창시절 힙합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우가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그가 음악 다음으로 진심이었던 것은 축구였는데 실력이 뛰어나 방학 때마다 또래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물론 프랑스 1부 리그 팀의 유소년 입단 테스트까지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생뚱맞게도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캐릭터 때문이었죠.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2008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영화 다크나이트 속 조커였습니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히스레저의 희대의 명연기를 보며 티모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존재할 리 만무한 괴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영화배우가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존하는 괴인 그 자체를 데려다 놓은 듯 했죠. 조커가 등장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감정을 느끼며 티모시는 나도 이렇게 실존하지 않는 것조차 실제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스크린의 마술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연극부에 들어오게 된 티모시. 그런데 이곳에서 매번 주인공 역할을 뺏어가는 얄미운 라이벌을 만나고 말았으니 훗날 안녕 헤이즐, 베이비 드라이버 등의 주연으로 이름을 떨치는 배우 안셀 엘고트였습니다. 190이 넘는 훤칠한 키의 안셀 엘고트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인기남이었고 모든 연극의 주연은 그의 독차지였죠.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자 티모시는 학교 연극에서조차 주연을 못 따내는 마당에 졸업 후 프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면 더욱더 험난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결국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힙합이었죠.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을 꼬셔 백댄서까지 만들어서는 학교 강당에서 공연까지 펼쳤죠. See me in the hallway, you know I hit my Dougie. Every day I'm shuffling. 그의 춤과 노래는 또래들에게 관심을 끌 수는 있었지만 사실 실력적으로는 그리 특출나진 않았다 보니 음악을 장래희망으로 삼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티모시는 이도저도 아닐 땐 그저 공부나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학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와 노래만 하던 학생이 각 잡고 공부를 해본다고 잘 될 리가 있었을까요? 아주 그냥 잘 됐습니다. 뭐요? 성실한 수험생활 끝에 그냥 대학교도 아니고 미국 초명문대인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인류학을 전공으로 당당히 합격한 것이죠. 명문대 진학에 어깨뽕이 가득 찬 티모시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고 이 자신감으로 한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방학을 맞이해 배우 오디션을 봐보기로 한 것이죠. 대학을 잘 간 티모시 입장에서는 밑좌 분전이었던 게 설사 배우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콜롬비아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나자 이젠 고등학교 시절 눈에 가시 같았던 라이벌 안셀 엘고트마저 꺾을 수 있다는 근자감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연극부로 경험을 쌓았던 것이 주요했는지 티모시는 한 영화의 작은 배역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 배우 아담 샌들러도 출연한다 하니 티모시로서는 설렘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첫 촬영을 하러 간 티모시가 놀라 기겁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에게 그토록 좌절감을 주었던 그 남자 안셀 엘고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셀 역시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던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까지 또 비교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몰려왔지만 티모시는 학창시절 때와는 달라진 입지를 보여주겠다며 대본을 씹어먹을 기세로 연습 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안셀에게 도전장을 던진 티모시는 일치월장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망했습니다. 분량에서 압도적으로 밀린 것은 물론 카메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얻어맞기까지 했죠. 하필이면 얼마 안 되는 출연 물량조차 안셀에게 얻어맞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193cm의 안셀은 마치 어린아이를 들어올리듯 티모시를 번쩍 들어올려 내동댕이 쳤고 티모시는 그렇게 학창시절의 패배감을 다시금 맛봤죠. 별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한 데다가 영화 또한 처참한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결국 티모시의 장편 영화 데뷔는 씁쓸한 기억이 되었죠. 그런데 좌절감에 빠져있던 티모시에게 도무지 믿기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화계의 한 거물 감독이 영화 속 그를 눈여겨봤다는 것이었죠. 이 거물 감독은 바로 그에게 처음 배우의 꿈을 꾸게 했던 다크나이트의 감독이자 인셉션, 메멘토, 덩케르크 등 불세출의 명작들을 만든 거장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자신의 차기작의 오디션을 보러 오라며 티모시를 초대했고, 그렇게 티모시는 꿈만 같게도 놀란의 신작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죠. 이 영화가 바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0만 관객까지 돌파했던 그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티모시는 여기서 주인공의 아들 역할을 맡았죠. 놀란 감독의 영화에 출연만 할 수 있어도 감지덕지한 마당에 꽤 비중 있는 역할까지 주어지자 티모시는 설렘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촬영일, 촬영장에 간 티모시는 주연 배우 매튜 맥커너이를 가까이서 보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매튜 맥커너이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란 영화를 통해 배우로서 최고 영예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직후였죠. 시한부 환자를 연기하기 위해 안 그래도 마른 체형에 20kg 넘게 감량까지 해가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런 대배우와 대사를 주고받아야 했으니 어린 티모시가 느낀 긴장감과 압도감은 상당했죠. 티모시는 최선을 다해 연기에 임했고 드디어 첫 시사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인 첫 상영이 끝나자 티모시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기 때문이었죠. 오죽하면 집에 가서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1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아들인 자신보다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영상 편지가 나오는 장면에선 거의 1분에 가깝게 열연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사들은 목소리로만 나올 뿐 화면에는 주인공인 매튜의 리액션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영상 편지 속 자신의 얼굴이 나온 건 고작 3초. 그마저도 반 이상이 사진으로 가려져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비록 예상보다 적게 영화에 나와 크게 낙담을 하긴 했지만 티모시는 인터스텔라를 극장에서만 무려 12번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비중이 왜 그토록 작을 수밖에 없었는지 깨달았죠. 영상 편지 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매튜의 신들린 연기를 1초라도 더 보여줌으로 인해 감정이 휘몰아치는 영화사 명장면이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티모시가 매튜의 신들린 연기를 보고 신세계를 느꼈듯 제게도 신세계를 느끼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많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호흡기 달고 있던 유튜브 수명 어찌어찌 1년 더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큰 혜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VPN을 쓰면 하나의 OTT를 가지고도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 VPN을 통해 다른 나라 서버로 바꿔주면 국내 서버에서는 볼 수 없는 신작 영화들이나 이미 종영한 한국 드라마까지도 시청할 수 있죠. 또한 국내 접속을 막아놓은 외국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더 싸게 쇼핑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시청에 불과한 동영상들도 바로 재생을 해줍니다. 게다가 성가신 맞춤형 광고나 팝업 차단 기능까지 있으니 노드VPN 하나면 인터넷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지죠. 타임지에서는 그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기도 했으며 VPN들을 대상으로 한 속도 측정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6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갑이며 지금 구입하시면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야 추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에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인터스텔라는 흥행에 대성공했고 주역 배우들도 하나둘씩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적었던 티모시만큼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오죽하면 훗날 티모시의 팬이 된 사람들 중에도 그가 인터스텔라의 아들 역할이었다는 걸 말해주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인터스텔라의 개봉 이후 티모시는 3년이 넘도록 씁쓸한 무명 시절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그를 더 우울하게 했던 것은 더 이상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사실 티모시는 인터스텔라 개봉 직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콜롬비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매튜 맥커너이의 조언이 한몫했는데, 매튜는 인류 배우가 되고 싶다면 애매하게 학업과 병행하지 말고 배우 일을 전업으로 도전하라고 조언했죠. 인터스텔라가 개봉하면 분명 주목을 받을 거라고 착각한 티모시는 정말로 매튜의 조언대로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전업 배우가 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기나긴 무명 시절일 뿐이었죠. 게다가 이 시기 그의 자존감을 조각조각 박살내버렸던 건 라이벌
안셀 엘고트의 행복. 하필이면 인터스텔라가 개봉됐던 같은 해 안녕 헤이즐이라는 안셀 엘고트 주연의 로맨스 영화가 개봉됐는데 이 영화는 무려 제작비의 25배를 벌어들이는 기념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안셀은 순식간에 차세대 할리우드 스타로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티모시는 여러 오디션에서의 낙방을 이어갔죠. 그나마 스파이더맨의 오디션에는 최종 후보로까지는 올라갔지만 경쟁자였던 톰 홀랜드가 백플립을 비롯해 고개까지 선보이자 결국 제작진은 톰 홀랜드를 택했습니다. 이때 티모시는 오랜만에 최종 오디션까지 간 것이 너무 긴장돼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였는데 결국 긴장감에 제 실력은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겨털파크 개장만 보여주다가 탈락했죠. 끝없는 오디션 탈락만 이어지자 궁지에 몰린 티모시는 이전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경쟁률이 낮을 거라는 생각에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의 오디션을 다니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티모시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이쪽 세계에선 뽀얀 피부에 가냘픈 귀공자스러운 티모시의 외모는 큰 무기였죠. 결국 그는 한 영화의 주연을 따내게 되는데 카메라 달랑 한 대로만 모든 촬영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초저예산 영화였지만 동성애를 다룬 영화로는 드물게 제작비의 12배나 벌어들이며 대박 흥행했습니다. 드디어 티모시는 그토록 원하던 흥행작의 주연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죠. 이 영화의 제목은 Call Me By Your Name. 여기서 티모시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동성과의 사랑을 연기했죠. 특히 잔디밭에서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원래 대본에는 그저 잔디밭을 뒹굴뒹굴 거린다는 말만 써 있었지만 티모시는 즉석해서 무아지경으로 상대 역과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감독과 제작진은 이 모습이 믿기지 않아 컷사인을 주는 것조차 잊고 1분이 넘도록 이들을 그저 숨죽여 쳐다봤다고 합니다. 영화 속 캐릭터에 맞게 이탈리아어도 배우고 피아노 레슨까지 받아가며 꽤 긴 분량의 연주를 직접 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 영화가 화제가 되었던 건 뭐니뭐니 해도 복숭아씬. 이 영화엔 티모시가 복숭아를 이용해 혼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티모시는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다며 이런 장면을 넣었다간 오히려 진중한 영화의 분위기를 망칠 거라고 걱정했죠. 이 말을 들은 감독은 티모시에게 내가 직접 해봤는데 진짜로 느낌이 괜찮았다며 충분히 현실성 있는 장면이라고 티모시를 설득했습니다.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이 장면은 세간에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후 티모시는 각종 토크쇼나 인터뷰에 불려나가 짓궂은 놀림을 당했죠. So when was that in the schedule? Were you dreading it? Yes. Or was it like kind of like on set? You know like the grips and that. No, like, it's oh, true. It's coming. No, it's true. Your reaction when you read the script and saw the peach scene? Yeah, I was like, this is what I've been waiting for, you know. That's it. Like it's in the book, so it just felt like it had to be done, and And so people have been mentioning this to you a Yeah, lot? you say like, are you worried? I'm worried like 50 years from now I'll be like signing peaches behind a desk. 이렇게 복숭아 스타가 된 티모시는 드디어 주연 배우로서의 입지가 생겼고 이 영화로 무명에 가까웠던 신인 배우에서 한방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가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거의 100년에 달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역대 3번째 최연소 나무주연상 후보였죠. 단숨에 티모시에게 여러 감독들이 주연을 맡아달라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그는 한 유명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 티모시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영화 감독이 티모시를 공개 비난한 것입니다. 이 감독은 바로 아카데미상을 수차례 수상한 바 있던 스타 감독 우디 앨런이었죠. 티모시는 우디 앨런이 감독을 맡은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우디 앨런은 직접 쓴 자서전을 통해 티모시를 맹비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세기의 불륜 사건. 당시 우디 앨런은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유독 세간의 맹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하필이면 바람핀 상대가 여자친구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의 딸은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며 당시 나이는 21살, 우디 앨런과는 35살 차이였죠. 우디 앨런은 자신과 여자친구는 결혼한 부부도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딸도 20살 넘은 성인이니 성인끼리 연애를 한 것뿐이다 라며 반박했지만 대중들은 전례 없는 막장 연애라며 우디 앨런을 매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우디 앨런의 여자친구와 다른 자식들은 그가 성추행까지 일삼는 무례한이라고 주장했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영화 관계자들은 하나둘씩 우디 앨런을 손절
거절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 언론은 우디 앨런의 주변인들을 닥치는 대로 인터뷰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 타깃 중에는 개봉을 앞두고 있던 레이니 데이인 뉴욕의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디 앨런 일에 대한 소감을 묻자 주연이었던 티모시 샬라메와 셀레나 고메즈는 우디 앨런의 영화에 출연한 것을 후회한다며 출연료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죠. 결국 우디 앨런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영화는 아예 개봉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디 앨런은 티모시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죠. 이때 우디 앨런은 그저 전 여자친구의 주장일 뿐 내 혐의는 제대로 입증된 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티모시가 출연료까지 반납하겠다고 나서는 건 남을 비난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가식적인 쇼라고 매도했죠. 이렇듯 스타 감독과 스타 배우 사이에서의 신경전은 꽤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티모시는 이후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그저 묵묵히 작품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또 하나의 대표작을 만들어내죠. 이 영화는 바로 코로나로 큰 침체에 빠진 영화계였음에도 이례적인 대응행을 기록했던 그 영화 듄이었습니다. 1960년대 발매된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죠. 사실 듄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양권에서는 꽤 인기 있는 시리즈로 1980년대에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으며 90년대에는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출시된 게임은 훗날 한국인의 국민 게임이 되는 스타크래프트의 장르인 RTS를 세계 최초로 정립시킨 게임이기도 하죠. 이런 역사와 전통 있는 시리즈를 37년 만에 리메이크한 영화에서 티모시가 당당히 주연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드니 빌레브는 진작부터 티모시만을 주연으로 점 찍어뒀다는데 첫 촬영 때 티모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역시나 자신의 눈썰미가 옳았음을 깨닫고 카메라 뒤에서 희죽희죽 웃으며 매우 신나했다고 합니다. 듄의 장엄한 세계관과 분위기는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다 부문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는 지금껏 내가 인생에서 본 영화 중 실사 촬영과 CG가 가장 매끄럽게 결합된 영화였다고 극찬하기까지 했죠. 그만큼 시각적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인 영화였는데 일례로 소설 속 샌드웜이라는 생명체를 완벽하게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만 무려 1년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핫한 할리우드의 신성답게 티모시의 삶은 수많은 파파라치가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다닐 때도 예외는 없죠. 특히 동료 연예인들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찍히면서 할리우드 2세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조니 뎁의 딸이자 모델이기도 한 릴리 로즈와의 연애이죠. 특히 보트에서의 진한 키스 사진이 세간을 뜨겁게 달궜는데 이날의 사진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기자들은 티모시에게 너무 즐거워 보인다며 릴리 로즈와 어떤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티모시는 연애를 인정하며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도 계속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릴리 로즈와 헤어진 이후 티모시는 멕시코 출신 배우 에이사 곤잘레스와 공개 연애를 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카다시아 가문으로 유명한 카일리 제너와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카일리 제너는 전 남자친구인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 사이에서 아이 둘이나 낳았던 미혼모였지만 티모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 연애를 이어갔죠. 비욘세 콘서트를 보러 가 하루 종일 꼭 껴안고 있더니 사람들이 잔뜩 있는 자리에서 찐한 키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데이트 사진들은 날이 갈수록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카일리 제너의 전 남친 트래비스는 이런 상황에 열이 받았는지 티모시를 지칭하는 듯한 디스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에선 욕설이 난무하며 가사 중에는 넌 초콜릿같이 달콤한 윌리 원카를 가졌다는 말이 나오죠. 이는 티모시가 주연을 맡은 신작 영화 원카 속 주인공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선 나처럼 뜨거운 불꽃 같은 남자를 만나라 라는 과격한 조언까지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 노래는 꽤 큰 화제를 몰고 왔지만 티모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네티즌들 반응 중에선 티모시 입장에선 오히려 영화 홍보를 해줘서 고마웠을 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티모시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은 모두 카일 제너와의 연애에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카다시안가의 저주를 의식한 것인데 카다시안가의 저주란 카다시안 집안의 여성과 연애를 하게 되는 남자는 실패를 겪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유명한 음모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티모시가 과연 카다시안가의 저주에 또 다른 희생양이 될지 아니면 더욱더 정상으로 올라설지 또 뉴스거리가 생기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